자, 쭌튜브 선생님, 제가 아직 일정도 아니고 큰 학교랑 업무가 아예 없는데 곧 일정의 나이도 부장할 만한 나이라 업무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. 미리 워드 자격증이나 커마를 방학 때 따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? 선생님, 워드 자격증이나 커마를 따시는 것보다는 그냥 공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냥 문서 등록 대장이나 이런 데서 학교가 문서들을 어떻게 만드는지, 근데 그 문서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문서의 기본 틀은 딱 그거예요. 목적, 방침, 세부사항, 예산 사용 계획, 기대 효과, 그리고 행정사항, 그다음에 뒤에 별첨 서류들, 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뭐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는 게 기본 틀인데, 그 공문들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들을 선생님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, 워드나 엑셀은요, 선생님께서 하시다 보면 늘어요. 그리고 워드나 엑셀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유튜버 한 명씩 잡으세요. 그냥 선생님께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유튜버, 이 강의 괜찮은 것 같다 싶은 그 엑셀 유튜버, 한글 유튜버들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유튜버 한 명씩 잡으셔가지고 그 커리큘럼 그냥 쭉 따라가세요. 자격증 굳이 딸 필요 없어요. 자격증은 정말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위한 엑셀이고 시험을 위한 한글이거든요. 그거는 솔직히 일을 하시는데 물론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, 그렇다고 막 직접적으로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냥 차라리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공문적으로도 공부하시고,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내용적인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. 공문 쓰는 거라든지 첨부문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요.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한글이랑 엑셀 공부를 좀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 봅니다. 자격증보다는 차라리 유튜브 한 명씩 잡고 따라가는 게 낫다. 그리고 그 실습 자료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. 근데 선생님, 한글도 진짜 좋은데 엑셀을 진짜 잘하시면 편해요. 엑셀을 진짜 잘하면 퇴근 시간 빨라집니다. 그게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엑셀 같은 거는 좀 열심히 배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. 함수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쓰실 줄 알면 확실히 일하는데 좀 편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수 해피 선생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옆반 남교사님 안녕하세요. 이제 슬슬 각종 교원 연수와 방과학교, 수행평가, 중간고사, 제가 맡은 행정 업무 등등 수많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듯 합니다. 이렇게 바쁜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모든 방면에서 적어도 선생님들께 민폐는 안 끼치는 1인분 하려는 생신규는 어찌 임하는지 유의점은 없을까요? 늘 기록하고 또 하고 체크해도 실수가 나오더군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. 선생님, 일단은 선생님께서도 지금 일이 조금 많으시다. 지금 연구 쪽이신가 봐요. 연수랑 방과후학교 하시고 수행평가 하시고 중간고사, 행정 업무 좀 많으시죠. 항상 제가 근데 선생님들, 다른 선생님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, 업무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스텝을 잘게 쪼개세요. 진짜로.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지금 어떤 연수, 교원 연수를 계획을 한다고 해보자. 그럼 일단은 선생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몇 월 며칠 날 뭐 학교폭력 예방 교원 연수 하기라고 할 일을 그렇게만 적어두시면 안 돼요. 그렇게 하면은 신규 선생님들은 당연히 놓치는 게 생겨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게 쪼개는 거야. 어떻게 쪼개냐면 교원 연수, 학교폭력 예방 교육, 공문 확인했어. 언제까지 하래. 거기서 분명히 내용이 있을 거예요. 그 첨부 문서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거 교원 연수 하고 나서 결과 보고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일단 그 일정을 다 기록을 해. 자, 교원 연수 언제 할 거야? 계획 세울 거니까 언제 할 거야? 그다음에 교원 연수 결과 언제 낼 거야? 그래서 요걸 일단 기록을 세워요. 그럼 그 안에 스텝을 쪼개는 거야. 그럼 교원 연수를 할 거야. 그럼 교원 연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. 그럼 일단 첨부 문서 확인을 하는 게 먼저예요. 공문으로 온 거. 그럼 첨부 문서 확인 체크리스트 1. 그 첨부 문서에서 이제 그 첨부 문서를 가지고 내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겠지. 그 유인물 만드는 게 체크리스트 2. 유인물 만들었어? 그럼 이 유인물 가지고 내부 결제 받아야 되겠죠. 연수해야 되니까. 그 연수물 첨부하면서 붙임으로 올리면서 내부 결제 받았어? 체크리스트 3. 이 내부 결제까지 받고 저는 결제 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걸 체크리스트 넣으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, 교장 선생님 결제 났어요? 그럼 일단 선생님들한테 안내해야 되겠죠. 그 안내하는 거 체크리스트 4. 근데 이제 중간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단독으로 연수하시는 거면 선생님께서 이거 연수하는 것만 필요한데, 만약에 이게 교직원 연수에서 해야 되는 거야.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. 한 꼭지로. 그러면 교무부장님이나 연수 진행하시는 부장님께 요거 말씀드리는 거 필요하겠죠.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유인물 인쇄하는 거 체크리스트 6. 그 다음에 이제 미리 가서 체크리스트 나눠주는 거.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잘게 쪼개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 연수까지 다 했다. 이제 연수 보고해야 되겠죠. 연수했다고 결과 보고해야 되겠죠. 교육청에다가. 그럼 그 결과 보고 하는 거, 그 붙임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붙임 양식 만드는 게 또 체크리스트로 나와야 돼요. 그 다음에 공문 기한하는 거 체크리스트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잘게 쪼개시는 겁니다.
그렇게 업무 들어가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. 뭐 몇 월 며칠 날 어떤 사업을 해야 돼. 또는 뭐 행사를 해야 돼. 내가 뭐 보고를 해야 돼.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크리스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정말 잘게 쪼갤라 치면요. 선생님 열 몇 개도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그렇게까지 쪼개 가시면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다이어리를 쓰시는 것도 좋은데 다이어리보다는 전산으로 구글 캘린더 이런 거 아니면 노션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.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뭐 태블릿 PC, 노트북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게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. 신규 선생님들 분명히 놓치는 거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. 그다음에 실수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더블 체크, 트리플 체크 계속 해 나가시는 건데 그 더블 체크, 트리플 체크를 하는 와중에서도 업무를 단계를 잘게 쪼개셔 가지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. 업무가 통짜 체크리스트 하나만 나와 가지고는 선생님이 당연히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조금 대비하는 차원에서 단계를 조금 잘게 쪼개 나가시면서 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절대로 놓치는 게 없어요.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계속 써 나가다 보면요. 중간중간에 보여요. 내가 뭘 해야 되는지, 더 뭐를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.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중간에 추가해 넣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선생님께서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 가짜 선생님. 전 네이버 캘린더, 구글 캘린더 등 여러 가지 사용해봤지만 구글 계정 새로 만드셔서 업무용으로 달력 관리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계정을 분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계정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구글 계정 같은 경우 그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사 계정이 또 있어요. 그거 정보부장님들한테 여쭤보면 주실 거거든요. 그런 것들 받으셔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학교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브라우저를 로그인을 하게 되면 동기화가 다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저는 크롬을 기본으로 쓰고는 있는데 크롬의 기본 동기화를 해놓으면 어디서 크롬을 열어도 제가 구글로 로그인하면 그걸로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편하잖아요. 내가 만약에 다른 구글 아이디를 쓰고 싶어. 그러면 브라우저를 분리하는 거야. 내 개인 계정은 크롬으로 하고 내가 학교 계정은 뭐 웨일로 한다든지 또는 뭐 내 다른 계정은 엣지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브라우저를 달리하신 상태에서 로그인을 해놓으시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브라우저만 따로 다운받아 놓으시면은 그게 바로바로 동기화가 되니까 편한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크롬만 쓰신다, 엣지만 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디별로 나누셔가지고 그 브라우저를 쓰시면 선생님께서 조금 더 편해지시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드려볼게요. 꿀팁이라면 꿀팁입니다. 이것도 말씀드립니다.